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에서 재직 중인 10학번 기계공학과 곽정석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하는 일은 AI 반도체 관련 공정 엔지니어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조 관련해서 기계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은 사실 좀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 대외 활동을 조금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을 목적으로 현재 진로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보통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업무가 결국에는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협업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대외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요즘 대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해피무브라든지 해피무브는 이제 해외 뭐 인도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대외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산업군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둘 중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 입사를 SK 하이닉스로 입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저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한 7, 8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에 SK 하이닉스로 이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제조업을 선택했던 계기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계속 발전을 함에 있어서 결국 반도체가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은 반도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입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바로 하이닉스에 입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또 다른 저의 이제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산업군이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공정 쪽을 이제 어떤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엠코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사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러면서 제가 좀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이닉스에 이직을 하는 게 또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일을 설명드리자면 이 반도체의 후공정을 조금 맡고 있어요. 후공정이라고 하면 결국에 반도체의 외관을 보호를 하고 정기적인 특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계공학과의 수업을 보면 예를 들면 연력학들 아니면 유체역학 아니면 로봇 비전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후공정 쪽이랑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자체가 약간 저희 휴대폰의 배터리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휴대폰의 배터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열과 관련된 좀 수업들이 조금 이 반도체 회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성적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과 수업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연력학 뭐 1, 2, 3법칙 아니면 유체역학의 베르누이 법칙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4학년 때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해도 까먹지 않고 이제 술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이 과목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한다 아니면 뭐 공모전을 나간다 그러면 이런 법칙들을 조금 써가면서 약간 서로 약간 상하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 취업 면접 때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의 장점은 사실 요즘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하이닉스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뭐 유명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던가 이제 세계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로봇 시장 아니면 AI 시장을 선도함에 있어서 이 반도체 관련 공정 엔지니어가 조금 유망한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이 제품이 전기전자에만 연관이 돼 있지 않아요.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공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뿐만이 아닌 뭐 기초산업, 아니면 석유화학, 자동차 되게 유명한 산업군들이 많은데 기계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산업군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1, 2학년 때는 뭐 삼성을 가겠다, 하이닉스를 가겠다, 현대자동차를 가겠다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또 그 시작도 남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진전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학생이지만은 코딩을 굉장히 잘한다. 이러면 일석이조로 약간 자기가 취업 시장에서 좀 유리한 점에서 선점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졸업생 11학번 김도원입니다. 현재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기술개발 2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발사체 기계 구성품 제작관리 및 구조설계 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선택했을 때가 기억이 남네요. 자동차,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물리학, 수학, 컴퓨터와 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다양한 과학기술과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매우 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기간 동안에 물리, 수학 등의 기초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한 깊은 흥미와 더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에 대한 그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대외 활동에는 충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목을 들었던 것 중에는 정력학, 그다음에 고체역학, 유한요소법, 동력학, 기계진동학, 수체석법이 저한테는 이제 큰 흥미로운 과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물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고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학문으로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CAD 응용 및 실습 과목을 이수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막연한 제 머릿속에 있던 모델을 실제 모델링하고 설계하고 해석하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흥미를 매우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R&D 연구 분야에 취업해서 일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는 학부 때 배웠던 내용과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고등고체역학 실험실에 임재욱 교수님 밑에서 입학을 하였고, 그 밑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 추적 시스템, 광학 식별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상에서 우주물체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궤도를 예측하는 광학망원경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우주 대기회란에 의해 품질이 떨어지는 영상을 왜곡을 제거해서 보정하는 그 변형 거울 설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계적, 광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러한 보정 성능은 구동기의 배열, 그 다음에 거울면의 두께 등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유한요소법 해석과 최적화 기법을 결합한 최적 설계 인자를 찾아내고 그 경향성을 제시하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설계를 진행하면서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고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 중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기계구성품 설계 및 해석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을 열심히 들었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연구원이란 직업이 뭐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연구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연구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연구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교수님들과 학우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의견을 공유한다면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제 나중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기계공학과 13학번 이희근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 입사할 때는 TSP 사업부로 입사를 했고, 현재는 메모리 사업부 EDS 테스트 팀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EDS 테스트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EDS 테스트라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모든 공정을 하고 나서 패키징 하기 전에 정기적 특성 신호로 이 수명이 정상인지 성능이 정상인지 판별하는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설비들이, 제가 관리하는 설비들이 에러가 나지 않게 보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에러가 나와도 빨리 조치를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게 만든 후에 더 큰 에러로 나오지 않게 보존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입학할 때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이 진짜 잘 된다는 전화기 3개는 다 고를 수 있었고, 취업을 생각해 봤을 때 전자회사든 뭐 화학회사든 생산을 하는 곳이라면 기계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계공학과는 항상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의 걸림돌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물리를 보지 않았어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사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물리를 안 했던 게 걸림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사실 그래도 전공 공부에서 이 물리를 안 했던 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졸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전자회사를 1순위로 삼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동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고체역학 같은 뭐 이제 사역학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 내연기관 그리고 연소공학 등을 들으면서 자동차 회사를 가기 위한 전공을 우선으로 들으면서 학점을 먼저 따고 높게 받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공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전자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뭐 엄청 계획적인 건 아니었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팔복동에 있는 정부 교육기관인 그 캠틱이라는 곳에서 취업 연계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서 운이 좋은데 LED 패키징 업체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한 2-3달 정도. 근데 여기서 뭐 설비 엔지니어들이 어떤 일을 하고, 패키징 업체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 엄청 파이가 크고 어깨가 크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고 싶었던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이 일을 하는 사업부가 어디일까 라고 알아보던 찰나에 TSP 사업부라는 테스트 시스템 패키징 사업부라는 말인데, 여기 사업부를 알게 되어서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한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길어요. 석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2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강점 2개로 이 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계공학과 4학년이 되면 종합설계라는 과목을 듣게 되고, 이 과목 안에서 이수를 하면서 졸업작품을 만들게 돼요. 이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이름의 그 수상 원격 조정 보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보트로 교내에서 진행하는 캡스톤 디자인 그 경진대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대상을 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내 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까지 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수상 경력 스펙이 엄청 많은 이 취업 그 경쟁자들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스펙을 몇 명이나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외 활동인데, 제가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엄청 진부하지만 엄청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뭐 입학했을 때 남자인 친구들한테도 말을 먼저 못 걸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뭐 이런 성격을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과학생회를 시작하게 됐고, 뭐 과학생회 2년을 하고, 그리고 공과대학 학생회 1년, 총학생회 1년을 하면서 뭐 학생들만 상대한 게 아니라 뭐 진짜 구정문 상권과 사장님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KT나 뭐 어디 뭐 대학 잡지사나 이런 그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그런 기업 회사원분들과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 큰 역량이 되고 강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와서 저한테 크게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자동차만 생각을 하고 졸업을 했다가 반도체를 오게 되었는데, 이때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사이트에서 해주는 뭐 공정 실습 교육이나 아니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체들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막상 회사에 와서는 아무 경험이 아닐 줄 알았는데 뭐 적응을 하고 업무하는 데 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공 공부만 듣느라 반도체 쪽은 많이 못 들었는데, 해당 업계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학과에 와서도 뭐 일반 선택이나 교양으로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설비를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뭐 단순 작업들이 꽤 많아요.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래도 뭐 더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은 설비 안에서도 뭐 자동화 공장을 만들고 있으니 뭐 코딩으로 뭐 이런 설비 에러가 터지면 자동으로 에러 조치가 되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표출하고 뭐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액션 퍼포먼스만 보여주신다면 엄청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매년 취업 시장이 최악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매스컴에서 항상 취업 시장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를 잘 선택해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회사는 여러분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경험하고 쌓아간다면 회사는 여러분을 뽑아갈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대학을 와서 뭐 큰 기로 하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본인의 선택에 대해 뒤돌아볼 수는 있지만 후회는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와 같은 회사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에 재직 중인
17학번 기계공학과 졸업생 형성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LIG 넥스원은 천궁2와 같은 최첨단 미사일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위 산업체입니다. 저는 이곳 미사일 시스템 대공 체계 팀에서 유도탄 체계 종합 기계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도탄 체계 종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사일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과 장치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전체를 통합하고 검증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2017년에 화학공학과로 입학했지만 더 다양한 공학적 문제 해결과 설계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K9 자주포 조종수로 복무하면서 거대한 기계 시스템이 정밀하게 작동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이러한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역학을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1학년을 마치고 이를 가장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결심했습니다. 학부 시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에 ART라는 자동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여 직접 자동차를 설계하고 팀원들과 함께 밤새워가며 만들어 전국 대회에서 수상까지 했던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훈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미사일 관련 구조에서 연구에 참여하며 실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나 대한기계학회 같은 권위 있는 학회의 연구 성과를 직접 발표하며 연구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더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 같은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까지 진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 저는 23년 초에 LIG 넥스원에 입사하여 유도탄 체계 종합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궁2와 같이 날아오는 항공기나 미사일이 유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주요 업무는 미사일과 관련된 배선 장치 설계, 부품 간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실제 미사일 조립과 점검, 비행 시험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연구 개발 특성상 CAD 설계 툴과 해석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며 열, 유동, 진동, 구조 등 다양한 역할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학부 시절 배운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4대 역학은 기본이고 수치에서 위안요소법과 같은 과목을 깊이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구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기계 재료와 재료 강도학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직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뉴스에서나 보던 미사일을 제 손으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방산 연구원으로서의 보람도 큽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 프로젝트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쫓기지 않고 대규모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업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수도권에 있고 경쟁력 있는 연봉과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학부 연구생 경험, 학회 발표 활동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워 큰 자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